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인류라는 책입니다. 네, 김상균, 저자가 김상균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메타버스, 원, 투 이런 이제 시리즈로 책을 내셨고 이제 관련된 책들 계속 내고 계시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계시네요. 예전에 강원대 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경희대에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초인류, 이 책은 AI와 함께 인공 이제 진화에 우리가 접어들었죠.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책은 이제 이번 주 저희 이제 북클럽 있는데 이 책을 선정했어요. 이제 저희 북클럽은 막 고전부터 AI까지. 근데 이제 좀 어렵다고 자꾸 하셔서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기술에 대한 책들을 제가 가끔씩 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쉬운데 그 중에서 굉장히 쉽게 쓰여준 건데 왜 어렵다고 하실까요? 네, 굉장히 예전에 메타버스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너무 모르는 용어들, 아직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읽을 때는 조금 막 플랫폼도 되게 너무 다양한 게 많고 용어 자체가 다 새로워가지고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조금 기술적 용어들이 살짝 나오지만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기술적인 책이나 그런 AI 관련된 책 중에서는 그나마 쉬운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두꺼워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건가? 살짝 조금 분량이 조금 더 많지만, 이 정도는 AI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 책 중에서 아주 어렵지는 않은 난이도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책은 크게는 네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보니까 이게 아까 소설도 쓰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좀 교수지만 웹소설 이런 것도 좀 쓰시고 마음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으신 분이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나오면서 이제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류가 원래는 그 식량을 채집했잖아요. 식량을 채집했던 근데 이제는 정보를 채집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류로 바뀌었죠. 이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간단하게 훑으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식량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생존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도 많았을 테고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더 그 이면에 가치, 신념, 열망,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의미, 목적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들을 얻고 정보를 찾는 이유도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제 어떤 그 깊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생명체하고도 조금 더 차별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선택을 여기서 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인공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도 이렇게 인류가 목적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기술도 그러니까 이 서문에 보면 그런 어떤 한계를 뚫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해 자연의 그 한계를 뚫는 과정이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그쵸? 장애인들도 사실 여러 가지 기술 로봇이나 이런 어떤 장기나 이런 교체함으로 인해서 정말 비장애인처럼 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인간들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목적을 찾는 여정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반에 이제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네 파트를 얘기해요. 존재의 진화, 마음의 진화, 관계의 진화, 행동의 진화. 이렇게 이 챕터 이름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해드리면 존재의 진화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부분 안에서
진화되고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SF 그런 영화나 이런 미래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많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SF 저도 사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이상하게 좀 몇 편 끌려가지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SF 저자 관련 책도 읽으면서 몇 편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우리가 그걸 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챗 GPT 등장으로 빠르게 지금 좀 우리 일상에 그것이 좀 확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것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 로봇이나 뭐 장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명이 진짜 우리가 뭐 120세, 150세까지도 갈 수 있고 연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SF 보니까 이렇게 몸은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과 뭐 현재가 과거의 사람, 죽은 사람도 부를 수 있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바타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 얼굴, 입체적으로 그걸 다 구현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과 이 모든 것들도 이렇게 계속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뭐 크라우드나 이런 쪽에 안에서 인공지능 안에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이 없는데 막 말하고 이런 것들 보면 영화에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이제 시공간을 떠나서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진화하고 확장하고. 이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근데 뭐 이제 약간 또 그런 어려움이나 생겨나는 문제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죠.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요. 근데 자유로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기술 안에 우리가 이제 매이는 거잖아요. 사고도 기술에게 다 종속이 될 수 있고, 사고도 퇴화될 수 있고, 기술에 매여서 오히려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측면도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단히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토론거리가 되겠죠. 또 2장에서는 마음의 진화. 우리가 인류 초기에는 우리의 여기 보면 한 22개인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들을 확장해 가면서 그 욕망에 우리가 기초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욕망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갔다면 이제는 경험 중심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확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이제 기술에 힘입어서 여기서는 실감 경제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증강 현실이나 이제는 그 게임 있죠. 그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회의도 그냥 우리가 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냥 같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떤 실감 경제, 그러니까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욕망의 확장이 아니라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음의 진화편에서는 또 이제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장 관계의 진화는 이제 관계, 뭐 가족, 조직, 사회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특별히 더 집단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디지털로 인해서 개인 중심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특별히 가족만 봐도 예전에는 가족한테서 모든 거를 전수받고 얻었어요. 어른이 존재했어요. 아이들은 더 어른에게 의존해야 됐죠. 경제적인 면, 정서적인 면, 지식적인 면 모든 것을 전수받았죠.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술의 발달과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도 네트워크가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네트워크가 디지털로 인해서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만 지식을 얻지 않고 어른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디지털 세계 속에서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이미 수익을 얻고 사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적인 부분 안에서도 어른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아이와 어른들이 수평적인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 지식 경제 관계의 모든 것에서 어른에게 의존했던 이 가족 관계가 이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니까 굉장히 수평적이 되고 어른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봐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예전에는 뭐 조직과 사회 안에서도 이게 많이 이렇게 협업과 많이 이렇게 뭐 수직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위에 상사, 팀장.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가족을 벗어난 조직과 사회에서도 많은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 중심적인 더 생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있고 나랑 우리 채팅방에도 내 상담자가 되어주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들어가 검색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떤 뭐 그런 증강 현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입체적인 인물로 로봇으로 정말 사람 같은 영화 이제 SF 아마 영화 요즘에 나오신 거 보면 진짜 사람 같은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그 연구 결과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사를 했죠.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냐 아니 인간이냐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 되게 이런 책들이 거의 주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 거죠. 이제 컴퓨터인지 이제 인간이 한 거지 분별을 못할 정도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그 로봇도 이제는 이제 로봇 같았는데 로봇 같지 않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가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선 구현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이제 그런 것이 닥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뭐 로봇하고 결혼한 거 예전에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왔잖아. 이슈가 되고 그때는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진짜. 인간이 필요 없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개인 중심의 이런 삶이 되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더 깊은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도 중간중에 또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행동의 진화편인데 여기는 이제 뭐 공간, 배움, 노동, 소비 이런 이제 진화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물리적 공간이 붕괴됩니다. 이 공간 파트에서는 권력도 무너지고 이제 인간이 세상을 창조해가면서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좀 환경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으로 모든 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기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디지털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디지털을 활용하다 보면 전자 폐기물 그리고 어떤 독성 화학 물질, 자원 고갈 이걸 또 개발하다 보면 물 소비 문제도 있거든요. 증가하는 물 소비 문제, 이런 환경 문제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간이 붕괴되고 가상 공간과 뭐 메타버스 이제 디지털 안에서 또 도시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깨워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되죠. 그리고 배움편 아마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사라진다. 대학이 사라진다. 대학이 완전히 사라진 않겠지만 대학의 위상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교수 학생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배움의 형태도 바뀌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교수는 멘토, 촉진자, 데이터 분석가, 첨단 기술 활용 전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강의는 온라인에서 다 이미 애들이 듣고 와요. 그리고 와서 그걸 이제 아까 경험이 강조된다고 했죠. 배움을 경험하는 강의를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현장 안에서 그 배움들을 들었던 강의 지식적인 것을 실제로 경험해가는 그 과정에서 교수들은 멘토, 촉진자,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첨단 기술들을 계속 오니까 이제 그것도 교수들이 잘 활용해서 그걸 계속 소개하고 알리고 학생들이 벌써 이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바뀐다는 거죠. 대학이 사라진다. 우리가 이제 거의 학부모들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대기업 들어가서 많이 가서 취직하고 이제 이런 우린 아직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뭐 아들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교육 많이 강조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저기 안 되면 창업해라 이러거든요. 창업해라. 요즘 우리 온라인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그냥 잘 사는 분들이 많죠. 역행자 그분 어디 대학 나온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수십억 수백억 대 지금 자산가잖아요, 사업해서. 그런데 가서 차라리 몇백 명 주고 배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트렌드 관련된 책을 제가 한 권씩 넣어요. 저희 북클럽에서도. 좀 어렵더라도 배경 지식을 계속 좀 늘리고 부모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이 급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이거를 대하는 이제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는 바뀔 수밖에 없죠. 인간이 뭐 퇴보하진 않잖아요. 진화 쪽으로 가잖아요. AI가 없어지나요? 근데 이거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변화들을 인지하고 빨리 조정해야 되죠. 교수의 역할도 바뀌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교수 형태나 학습 형태가. 관련해서 이제는 철학이 전부다 그 얘기합니다. 철학, 갑자기 철학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제 인간 존재, 그럼 이제 일자리 문제도 여기 뒤에 보면 그 다음에는 뭐 노동 문제도 나와요. 이제 노동이 사라지고 인간과 동물 모두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죠. 직업도 소멸되고 이 AI가 많은 부분을 하잖아요. 예전에 100명이 똑같은 일, 이제 똑같은 일이 하는 것은 다 없어져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AI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시죠? 예. 예전에 100명을 동일한 일을 했다면 예전에 그 전화 뭐 업무를 만약 일을 한다. 얘는 100명이 동일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 명이 그 AI만 관리하면 되고 똑같이 그냥 그 아바타 로봇이 하면 되는 거죠. 전화 업무를 다. 예전에 진짜 드라마를 제가 한 편 일회성 드라마요. 그런 우연히 봤는데 그게 약간 이런 거였어요. AI. 근데 무서웠던 게 그 전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잘렸어요. 조금씩 다 잘렸어요. AI가 들어오면서. 근데 한 명만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전화 업무를 하는데 막 본인이 창의적으로 그 전화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유머도 썼고 막 그러니까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막 해서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똑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의 그 유머와 뭐 그렇게 전화하는 방식과 이것도 학습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도 살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되게 약간 지금 오싹하더라고요. 아 이게 AI의 어떤 진화의 모습이구나. 되게 오싹했던 그 드라마 진짜 한 편짜리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 그러니까 해방은 돼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철학적인 문제들, 지구 생태계에 대한 고민, 사회적 문제들, 인간의 주체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나, 존재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술의 변화도 알지만 철학적 고민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가야 되는 거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뒷부분에서는 예술이 부활한다. 예술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또 그렇다고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변화에 적응은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좀 시간과 이제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되겠죠. 근데 그 여백에 예술이 부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바뀌지만 인류는 더 무겁고 책임지는 더 아름다운 일을 맡게 된다라고 이제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무튼 이제 이런 AI 이제 챗GPT 등장으로 좀 빠르게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일 속에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이 편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러나 잘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을 겪을 수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서 좀 이 책은 이 기술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마음, 그 존재, 관계, 행동까지 좀 인간의 전반적인 그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류는 하여튼 늘 진화해 왔다는 거. AI 진화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학부모이신 분들은 또 자녀들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진로 트랙 거기에 너무 이제 고정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이제 대학이 완전 사라지진 않지만 위상이 낮아질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배움의 트랙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저는 솔직히 돈과 시간의 문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의 어떤 등장과 함께 철학적 사회적 문제도 우리가 미리 함께 토론하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김상윤 교수님의 초인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